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루 동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죠.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장 시작하고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플도 3%를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대부분이 플러스 구간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주춤하더니 마감 1시간을 앞두고 급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지수는 1.3%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1.1%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8%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지양하시고요.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발 악재가 아직까지 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도 주가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요. 투심 또한 위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떨어졌다고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 일단 이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작은 좋았는데요. 전날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세도 들어왔고 또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1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53만 4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52만 5천 명을 넘어서는 수치였고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난달까지 미국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집계된 자료이긴 한데 팩트는 고용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이슈로 이번 달 고용 지표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미국 내 델타 변이의 감염률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달 이 고용 지표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자, 어쨌든 이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이 연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장 출발은 좋았는데 미국에서 이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장막판으로 갈수록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죠. 미국이나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나라로 퍼지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는데요. 당연히 퍼져나갈 걸 예상을 했고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 공포감이 올라갔고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오미크론발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 요동치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미크론의 확진세가 여태까지 변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강하지만 아직까지 위중증 정도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누그러들던 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실적, 다시 말해서 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미크론이라는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날 파월 의장의 이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어제도 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물류 대란에 따른 이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정책 입안자들은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못을 박은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자, 역시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파월의 이런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과 함께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 역시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역시 31.12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1월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들쭉날쭉한 모습인데요.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땐 시장을 좀 멀리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의 공포감이 정말 이만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자, 보통 공포 지수가 20 이하면 매수를, 그리고 탐욕 지수가 80 이상이면 매도를 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상황이 이 공포스럽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는 건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일 수도 있지만 이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반등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수 추종 ETF나 개별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빅테크 관련 기업들 위주의 투자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빅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등은 이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같은 시장에서 방어력이 더 크고요. 개별 종목과 비교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앞으로 수많은 변동성들에 노출이 될 텐데 마음 졸이지 않고도 믿고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는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2차전지가 있는데요. 역시 변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빠지고 있는 중이죠.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인데, 자, 이 산업의 미래 방향성이나 각국의 이 정책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계획된 이 투자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슬슬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전기차들도 내년에 많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충전소 등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분할 매수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고점에 사서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이니까요. 자,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꾸준히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